어떤 증상이 6개월 이상 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개월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다. 근데 더 나아가서 몇 년 이상 되면 정말 만성적이다. 그 문제를 평생 그냥 항상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. 당연히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더 해결이 쉽겠죠. 그리고 이제 또 고통도 더 심하죠. 만성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고통은 좀 줄어듭니다.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겪는 어떤 불편감 같은 것들은 또 이제 훨씬 심할 수 있죠. 하지만 시간의 기준이 꼭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만성적이 더 심각하고 일시적, 지속적은 좀 덜 심하다. 이럴 수는 없죠. 오히려 심리적인 문제는 이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문제들이 고통, 내가 문제로 여기고 어렵고 막 그 문제 때문에 죽겠고 이런 거는 훨씬 더 주관적 고통은 더 심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보면 일시적인 문제라도 반복될 가능성. 최근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몇 년 동안 꾸준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라는 거죠. 그거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만성에 가까운데 항상 있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간과하기 쉬운 거. 그러니까는 나아졌다, 또 심해졌다, 괜찮아졌다, 이런 걸 반복하는 이제 그런 문제. 다음으로 이제 발생 원인의 소재에 따라서도 이제 한번 문제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.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을 경우,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성격적 문제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성격적인 부분 또는 이제 어떤 타고 태어난 그 기질, 어떤 체질 면에서 자꾸 발생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외부에 있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황적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이 다르죠. 그 상황적 문제와 성격적 문제는 접근 방법이나 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는 사실 파악을 잘 해야 돼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자신의 성격적 부분으로 돌리지 않죠. 다 남 탓하고 상황 탓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적 요소와 성격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. 결국은 그 어떤 부분, 어떤 상황적 요소, 또 어떤 성격적 요소가 기여해서 지금 현재 이 내담자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겠죠? 다음에 이제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도 내담자의 문제를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정상적인 상태인데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로 상담의 주요 대상은 아니에요. 하지만 사실 정상적 상태이지만 오히려 또 이런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이 사람의 기능을 훨씬 더 촉진시켜 줄 수 있죠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코칭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이름으로 정상적이고 지금 현재 잘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상담을 받고 또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쵸. 이제 문제 해결보다는 성장 촉진적 상담. 그래서 사실 이런 상담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. 왜냐하면 또 이러한 상담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하는 상담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겠죠. 그래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, 이제 효과가 높은 것은, 이런 정상적 상태에서 미리미리 이제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인식 자체는 부족한 상태죠. 다음에 이제 신경즉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담 심리나 임상 심리를 공부하실 때 이제 좀 약간 구분을 하시면 좋은 게 신경증과 정신증. 그래서 이 신경증은
일단은 어떤 현실 인식과 생활 적응의 결함은 없어요. 이건 잘 하고 있지만, 일단